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대통령 관저 앞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난무합니다. 차마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과격한 말이 쏟아졌고 취재진은 물론 경찰까지 밀치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차인지 시민들이 타고 있던 차를 멈춰 세우며 검문 검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경찰 추산 4천여 명, 차선 2개를 막고 세워진 연단 위에선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화살은 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했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여라!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곳곳에선 돌발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반사들을 싹 구속하라! 이 홍위병들아! 너희들은 방송 쓰지 마라! 경찰을 밀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보수 유튜버끼리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공간에서 질서 있게 집회 및 행사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나오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 건너편, 탄핵 찬성 측 집회를 찾아와 성조기를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지지자들 어제도 대통령 체포를 반대한다며 시민들이 타고 있던 차를 멈춰 세우고 경찰을 밀쳤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일 관저 앞에 모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가격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지선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 나가서 탄핵을 막지 못해 사죄드린다며 큰절을 했고 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입장문을 공유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를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통일당 등이 주관한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오릅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 추안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사죄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의원은 약 20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줄곧 민주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말리는 사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정작 탄핵 추진의 원인이 된 11.3 내란 사태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식기구인 미디어특위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입장문을 공유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당장 김용현 변호인단의 확성기인가 심각한 해당 행위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특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하겠단 말이나 다름없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에 기반한 탄핵 사유들이 성급하게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는 게 의무라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듯한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내란범의 가소로운 발악을 공당의 이름으로 받아쓰기 바쁜 국민의힘이야말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국민 앞에 뻣뻣이 목을 세우더니 내란범의 3류 소설은 금과 억조입니까? 내일 들어설 권영세 비대위에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한다고 한 것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 코리아 트럼프를 꿈꾸는 것 같아요. 한국의 트럼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의회 난입도 하고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을 모아서 극우 정당의 어떤 극우 리더, 그러니까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편승해서 나도 트럼프처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단 하나 중요한 그렇죠, K 트럼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는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라는 거지 그 이외에 어떤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애국입니까? 체포하는 게 애국이죠. 체포해서 빨리 이 혼란을 끝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아침 신무식에서 얘기 잘했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아니 국무위원들 가운데 똑바로 말 하나 그 지금 최상목 부총리 겸 권한대행이 잘 결정한 거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항의성 사퇴한다는 국무위원들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분들의 판단이 옳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극우단체를 동원해서 자기 살려고 하는 거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MBC가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 예. 지난 선거가 네. 이게 29.1%. 지난 총선이.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황교안 정도나 하는 주장인 거지 이게 절대 주류 담론이 돼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부정선거는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음모론처럼 여겨져. 그렇죠. 그리고 네.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뭐 옛날 그런 얘기 했을 때도 음모론자라고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니야. 부정선거일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가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탄핵 반대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안에도 극우 정당이 나타난 거예요.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합당해야 됩니다. 이제 합당해서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런 정도 수준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김상욱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네. 독재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독재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그 K 트럼프 표현은 좀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듣는 트럼프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쁜가요? 아니 저라도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